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서 최종 판결로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도 남겼는데요. 같은 날 지난해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미국의 성장 둔화 우려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슈들은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하다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이런 위법 판결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예, 지난해 4월 달에 소위 말해서 이제 상호 관세에서 모든 나라에 대해서 1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거의 근거가 미국이 비상경제권한법,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의회가 대통령한테 권한을 부여했는데 여기에 경제가 좀 어렵거나 비상사태 있을 때 대통령이 무역을 좀 제약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이전에 그 하급법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이러한 무역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는 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세, 관세, 세금에 대한 거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했던 이러한 관세가 의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게 무효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부과했던 것이 중국의 펜타닐 그리고 멕시코로부터의 불법 이민 이런 거와 관련된 또 관세도 있었거든요. 상호 관세 더불어서.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의회가 대통령한테 부과한 그러한 권한을 상당히 침해한 그런 결과기 때문에 이 관세는 무효로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네, 그렇다면 트럼프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시나리오를 좀 잠깐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은 상호 관세를 이제 무효가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또 행정부도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하급법원에서 2번이나 이게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또 행정부에서는 상당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무역법 122조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관세다 해서 10% 그걸 또 나중에 15%까지 올렸죠. 이거를 부과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기본 관세, 상호 관세가 없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확장법이라는 거 232조가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배터리 이런 품목별 관세를 강화할 수 있는 툴을 더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2조 그리고 또 무역법 301조를 통해 가지고 아주 전반적인 관세는 아니지만 품목별로 관세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 상호 관세는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추가적인 이런 관세들이 나오면서 상황은 좀 더 불확실하게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지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은 미국의 상호관세잖아요. 다른 나라들과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나 자동차의 경우 품목관세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아주 대대적인 재정 정책을 쓰잖아요. 감세와 재정 지출을 늘리는데 이러한 정책이 향후 10년 동안 유지가 되면 약 4조 달러 이상의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세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서 관세를 도입했던 건데요. 이 관세가 없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상호 관세가 없어지면 품목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상호 관세가 없어졌으니까 좋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몇 개의 주력 품목이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품목별 관세가 강화가 되면 오히려 더 나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트럼프가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은 10% 얘기가 나왔고 15%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 관세율에 이것들이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정부의 재정 적자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재정 적자 늘어나는 거 지금 걱정이 되고 있죠. 지금 15% 상호 관세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명목적으로는 약 한 14.9%의 관세율인데 유효 관세율이라고 그래서 어떤 거는 제외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9.4%의 관세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15%의 그 글로벌 관세가 들어오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무역법 122조를 통해서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관세율이 2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 걱정,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를 못 받아서 세수가 주는 거를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관세를 못 받고, 그러니까 상호관세가 없어지고 또 환급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약 한 1,750억 달러 정도의 관세를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다른 관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유효 관세율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관세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는 4분기 GDP 잠정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로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크게 둔화한 수치예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5%조차도 크게 둔화를 했는데 이러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예, 아무래도 지난 4분기 때 우리가 약 2.5에서 3% 미국 경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4%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미 연방정부가 폐쇄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2달 동안 지출을 못하니까 정부가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는데 이런 게 다 묶이니까 정부가 쓰지를 못한 돈이 경제 성장률을 약 한 1.15%포인트, 1.1% 이상을 갉아먹은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나온 게 1.4%니까 여기다 정부가 갉아먹은 걸 더해주면은 약 한 2.5%의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분기와 3분기의 미국 경제 성장률의 평균이 전기 대비 연율로 4.1%예요. 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2% 정도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성장했던 경제가 3분기 이상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 정부의 그 셧다운이 없더라도 야 2% 정도로 성장률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아주 정부 셧다운이 있는 바람에 더 갉아먹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은 정부 지출이 줄은 거 좀 빼놓고 보면 민간 소비라든지 아니면 민간 부분의 투자가 약 한 2%대 중반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성장이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줄은 거지 성장의 기조 자체는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작년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2.2%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는 2% 중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장세는 올해 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그 근간에는 소비의 어떤 증가율이 4분기 때 좀 줄었지만은 아주 견고한 소비가 미국 경제를 지탱할 것이다. 그리고 또 AI 관련된 투자들도 성장을 또 지원할 것이고요. 네. 일단 셧다운으로 인한 지출 감소가 일단 일시적으로 영향을 줬고 예상대로 2.5% 정도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도 경기 침체 우려도 아직은 있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어요. 예, 네. 아무래도 성장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대 중반으로 떨어지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장의 어떤 기조적인 그 바텀라인 기조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가 지난 4분기 경제 성장률 1.4%와 더불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4분기 때 조사된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때 그게 2.9%예요. 네. 그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가 그 조사하고 통화 정책에 쓰는 인플레이션이 그 PC 인플레이션,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2.9%라서 타겟으로 하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2%를 크게 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조적으로 성장의 모멘텀이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거는 좀 약간 앞서가는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이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크고요. 지난 1월 달에 FOMC에서 있었던 걸 보면 그때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우려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작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또 4분기 GDP 성장률이 좀 낮게 나온 점, 이런 것들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막 자기 마음대로 관세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어렵게 했잖아요. 불안하게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분에 관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서 영향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